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고용이 파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고용신고, 고용학의 종료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그 개공의 책임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이에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구나. 이제 고용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고용을 했으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라. 어떻게 틀리게 되냐면,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러면 X로 문제 푸시면 돼요.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을 먼저 하고 그자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라 이거지. 고용 신고 안 한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같이 일하기로 했구나.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고용 신고해라. 그 다음에 소공을 고용했으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조를 고용했으면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자문서로 고용신고 가능하다, 이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한데, 소공의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소공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보조원의 고용신고받은 등록한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이렇게 문제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실무교육 직무를 받았다는 소리를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등록한청이 직접 확인한다는 말. 직접 확인한다.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은 실원조회 안 되니까 우리 등록 파트에서 그랬지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는 소리를 구체적으로 소리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고용했을 때만.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의 고용신고 받았구나. 등록한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기 확인을 요청하니까 뭐 낼 필요 없다. 자격증서본을 낼 필요 없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 안 내는 것이 현재까지 3번 나왔단 말이에요. 등록 신청할 때 안 내요. 그다음 바로 전 시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것도 안 내요. 그다음에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내요. 결국 어디 안 내냐면 등록한청에는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등록한청이 시도지사 확인 요청하니까 다시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공인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서본을 내지 않는다. 자, 고용일부터 10일 이내 X.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자격증서본을 첨부해라. 그러니까 뭐 되게 그럴싸한 거야. 뭐가 내긴 냈는데 자, 이건 내잖아요. 자격증서본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외국인 고용할 때는 뭘 내라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걸 소리를 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왜 틀렸어요? 보조원의 고용신고 받았잖아요. 그럼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는 거 중요하고요. 실무적으로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로 가능한데 법에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규정이 없어요. 시험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한 해 못 한 해 안 나옵니다. 그냥 고용신고 된다 이것만 나와요. 고용신고 되네 O 안 되면 X 이렇게 내는 거고 종료신고는 구체적으로 전자문서는 안 물어봐요. 실수로 빠진 거예요. 자, 종료는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해라. 헤어지면 10일 안에 신고하는 거예요. 헤어지면 보통 안 좋아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면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라. 자, 고용신고, 종료신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 법의 15조 2항의 법조문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화살표 이렇게 두 가지 연결되고, 여기는 50조 양벌 규정 별도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15조 2항은 뭐냐면, 소공 또는 보조원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겁니다. 당연히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모든이라고도 3번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추정한다 X로도 1번 출제됐어요 이게. 그래서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2군데 조심하면 돼요. 밑에 이제 민사책임은 뭐냐면 자,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일 때 자, 이 손해를 누가 한 걸로 본다?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개공행위로 본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오, 무과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의뢰인은 행위자인 중개보조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규정 없을 때 민법 적용되니까 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니까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책임지고 개공도 책임지는 건데 주의할 점은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진다는 말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둘이 이제 함께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둘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다 가능하다는 거죠. 개공이가 손해배상을 대신했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되죠. 구상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용인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걸 묻기도 하고요. 이걸 묻기도 하고 개공만 책임진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걸 조심하시고 따라서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게 선택적,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둘 모두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손해배상했다면 뭐가 가능하다? 구상권 가능하다. 이 정도면 다 풀어요.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 쪽이에요. 무과실 책임 이쪽이 포인트죠. 행정상 책임, 최근에도 이걸 물어봤었는데 행정상 책임 뭐냐면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격정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개공이가 그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개공에게도 뭘 줄 수 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별도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밑에 예제를 내가 넣어드렸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33조 1항 금지행위, 예를 들어 중개보수 초과 이런 걸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소공은 자격정지를 받게 되겠죠. 근데 개공이가 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하면 임등치거든요. 개공의 그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5라는 그런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공이가 확인설명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잖아요. 근데 개공이 위반하는 걸로 봐서 개공에게는 이때는 업무정지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업무정지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2번도 출제됐는데 이번엔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사유,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위반한 거예요. 이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아예 없잖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행정처분이 없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떤 지문들 나오냐면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다. 오!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걸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소공은 의리를 합시다. 이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관계를 물어보겠다. 옳은 걸 답해라. 뭐 틀린 걸 찾아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소공을에게 소공을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오. 두 번째, 등록관청은 개공갑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때 어때요? 오,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 1번도 오, 2번도 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좀 더 이어가 보죠. 일단 민사상 책임은 행정상 책임인데 행정상 책임이 이런 거다.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 위반하면 둘 다 행정처분 받을 수 있고 보조원이 행정처분 사유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누구만? 개공만 받는다. 이게 이제 15조 2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양벌 규정은 법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법의 50조. 양벌 규정. 둘 다 벌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공보조원이 우리 법 48조는 3-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 사유가 있고
법의 49조는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사유가 있어요. 이거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소공보조원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겠죠. 받을 텐데 양벌, 누구도 벌한다. 개공에게도 벌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벌을 주는데 개공에게 징역을 주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공에게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준다는 거죠. 해당 조라는 것은 48조, 49조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공보조원이 48조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 개공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소공보조원이 49조 위반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우리 개공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말이죠. 이 벌금형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일단 이유는 꼭 좀 아셔야 돼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건데 이 형벌이라는 것은 자, 형벌이라는 건 과실책임주의다. 과실책임주의라서 과실이 없는 자에겐 절대 형벌을 가하지 않아요. 형벌을 가하지 않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자에게 형벌을 가해서 전과자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달라요. 이건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이거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무조건. 네 잘못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 무조건 행정처분 받아요. 근데 형벌은 신중하자. 과실 없는 자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다. 관리감독이 소홀히 하면 벌금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면책 규정. 개공이가 그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라고 답하셔야 돼요. 아예 벌금형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까요? 아까 소공이 중개부서 초과했잖아요. 그럼 3번 지문. 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지문이죠. 오. 그 다음에 4번. 갑의 그 을에 대한 주의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갑이 을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 같은 거 이렇게 냈었어요. 갑이 그 을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형을 받는다. X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3번은 뭐냐면 이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벌금형을 받잖아요. 벌금형. 이 벌금형인데 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벌금형은 3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공보조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결격에 해당하겠지. 결격에 해당하고 또 소공보조원이 벌금형 받았는데 이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이다. 이때도 당연히 결격에 해당하겠죠. 너는 직접 위반자니까. 근데 개공이 받은 것도 벌금형인데 이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이때도 결격이 되느냐 이거지. 근데 결론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받은 벌금형은 개공 네가 그 위반 사유를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이 아니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던 다른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니까 이 결격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결격 사유 안에는 개공이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받은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등록 취소를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유로 예를 들어서 5번 개공갑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OX, X 이런 지문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종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 자, 고용인 파트 해봤습니다. 고용인 파트.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뒷장 가서. 자, 28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왼쪽 14번은 겸업 파트 문제예요. 겸업 파트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X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도비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X. 운영은 안 되고 소개할 선.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없다. 아니 있다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겸업 제한 위반하면 등록한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이렇게 외우면 돼요. 법인이 겸업 위반하면 임겸업. 조선시대 뭐 장군 비슷하게 이름 만들었어요. 겸업 위반 임등취 임겸업. 겸업 위반은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아니죠. 등록해야죠. X. 정답은 4번. 15번. 우리 고용인 신고 문제입니다. 28의 문제인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1번. 소공의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오. 일단 맞았네요. 다음 2번요. 2번에 틀렸나요? 2번 굉장히 치사한 지문인데요. 누구의 고용 신고 받았어요?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았잖아요. 시도지사가 자격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중개보조원 짜증나죠. 너무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하던데 자격 확인을 왜 요청합니까? 소공 들어가죠.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야 되죠. 말장난이에요. 3번은요. 보조원은 어떤 교육? 직무교육 X. 그 다음에 개공인은 소공과 중개 고용 관계가 뭐 됐어요? 종료됐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안에 신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 신고할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자격증사본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외국인은 뭘 내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는 서류를 내라 이거죠. 결국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이제 인장 등록과 휴폐업을 왔습니다. 여기가 인장 등록, 여기 이제 휴폐업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에 좀 신설된 내용도 있고 그래요. 자, 인장 등록은 왜 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랑 누구 해야 돼요? 당연히 개공과 소공이가. 개공과 소공. 중개보조원 당연히 X죠. 찍을 데도 없잖아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하고 바로 사용할 테니까. 개공과 소공은 인장을 등록한청에 등록하는데 전자문서도 나왔네. 전자문서. 아까 고용신고 나왔고 전자문서 또 인장 등록도 나왔습니다. 자,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 다음에 신청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고요. 같이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개공이라면 언제?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소공이라면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꺼번에 정리됐고 간단해요. 다음에 어떤 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과 소공, 자연인들은 실명인장,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나타나는 인장이면 되고 몇 미리? 7mm 이상 30mm 이내. 숫자 당연히 외우셔야 되죠. 7mm, 30mm, 7cm, 30cm 이렇게 시험이 나오진 않아요. 30cm면은요, 메고 다녀야 돼요. 들다가 허리 나가요. 캐리어가 필요하죠. 공동중개할 때 캐리어에다가 들고 다녀야 돼. 어디 여행가? 아니, 나 공동중개하러 가.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7mm, 30mm. 모양은 어떤 모양? 우리 하트 모양 파기로 했잖아. 하트 모양으로. 하트 모양으로 파기로 했고. 모양은 뭐 동그랗든 네모났든 상관없는 거니까. 자, 법인은 거기 이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설립등기 같은 것들을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그래요. 법인 설립등기 같은 걸 상업등기라고 해요. 이걸 만든 법이 이제 상업등기 규칙인 거죠. 상업등기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은 우리 개인들은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다가 인감신고하잖아요. 법인은 법원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거든요. 법인 인감을. 이 말이에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청에 갖고 와서 등록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 등록하라고 이거를. 그래서 법인의 인장. 여기를 대표자의 인장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디 조심해야 돼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자,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별도 도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별도 도장은 뭐냐? 상업등기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도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등기소에 갖고 가요. 대표자가 갖고 가서 이 새로 판 도장이 법인 분사무소에서 법인 인감처럼 사용할 도장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그래요. 시작.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등록할 수 있다는데 등록 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도장을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2번, 3번은 같이 잘 정리하시고. 자, 인장 등록 방법. 우리 개인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내면 되는 건데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법인은 막도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만든 도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없다. X. 가름한다. O. 가름한다예요. 가름한다. 다음에 인장을 변경했구나. 변경일부터 며칠?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하는데 이때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전자문서. 이 동네가 7자 2번 나와요. 여기 7mm, 30mm 할 때 7mm, 인장 변경 며칠? 7일. 이렇게 외우면 인장은 7자 2번 나오는구나. 자, 다음 인장 등록 안 했어. 인장에 변경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장을 찍었어. 다 위반이겠죠. 개공일 땐 업무정지, 소공일 땐 자격정지예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인장정지. 시작. 인장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이게 인장입니다. 자, 이제 휴표. 휴표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미리 신고라는 거. 미리 신고. 여기요.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또 곧 나오죠. 3월 초과라고.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다 어떤 게 신고? 미리 신고해라. 3년 전에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다음 중 등록 한창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3월 초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 중개업의 재개 신고, 4개 다 O. 이렇게. 이 중개사법에 이것만 미리 신고예요. 이것만 미리 신고. 자, 미리 신고하는 거고,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넉 달 휴업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죠. 그렇죠. 휴업기간 변경, 연장하려면 미리 신고하라고. 휴업기간 끝나고 다시 재개할 때 미리 신고하라고요. 폐업도 미리 신고하는데, 폐업은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해라. 그 말은 뭐부터 해라?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폐업을 하는 얘기잖아요.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폐업 신고는 그날까지 사무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무소를 폐업했다. 그럼 중개사무소 없잖아요. 중개사무소 없는데 나중에 신고하면은 폐업 신고할 때까지는 개공이니까 사무소 없이 중개업을 더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해라. 폐업 신고하는 그날까지 사무소에 있어야 돼요. 폐업 신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중개업을 더 할까 봐. 그래서 폐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신고고, 또 하나는 이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 X. 네,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또 등록증을 첨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냈잖아요, 처음에. 이게 휴업기간 변경 신고, 중개업 신고는 전자문서 O다. 이 전자문서가 되는 게 딱 이번 시간만 나와요. 고용신고, 그 다음에 여기 인장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 중개업 재개 신고. 이거 5가지 말고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아예 없어, 전자문서가. 딱 5가지만 있습니다. 고용신고, 인장 변경, 휴업기간 변경 신고, 중개업 신고. 이거 말고는 없다. 자, 시작하죠. 얼마 초과? 3월 초과. 3월 초과니까 3월 이하는 휴업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이게 딱 석 달도 휴업 신고할 필요 없어요.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서에 뭘 첨부?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개설 등록 통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등록이 통지 7일 안에 해주잖아요. 개설 등록했으면 나는 개공이 된 거죠. 개공이 됐는데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한다. 이때도 뭘 해라? 미리 신고해라.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휴업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얼마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걸 3자라고 잘 내지요. 3월 X.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예외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다음 폐업. 폐업을 역시 하고자 할 때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이거 폐업 신고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입회취,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일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라고 했죠.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역시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여기는 가능하다.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 싶을 때도 등록한청에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이 두 가지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다음 재개 신고받는 등록한청은 등록증 어떻게 반환해야 돼요? 즉시 반환하는데 이 즉시는 이 과목 전체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즉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즉시는 이거 말고 즉시는 아예 없어요. 즉시라는 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주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는 하던 일 있으면 하던 일을 하고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재개 신고 들어서 바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즉시 반환. 이거 항상 옳게 출제됩니다. 옳게 출제돼도 사람들이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체 없이인 줄 알고. 즉시 반환해라.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떻게 출제되면 주된 사무소 별도로 분사무소 별로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할 수 있다. 분사무소 별로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신고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일단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쪽에 이제 틀린 질문 좀 보면은 첫 번째 왜 틀렸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얼마? 그렇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X,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신고 전자문서 O. 세 번째 왜 틀렸나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자꾸 등록증 첨부를 아주 여러 번 출제된 겁니다. 다음 위반치 제재.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다. 100만 원의 과태료. 특히 아래가 잘 나옵니다. 폐업과 그 친구들 시작. 폐업과 그 친구들 다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특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신고 안 했다. 이쪽이 잘 나와요. 친구들은 다 후보다. 6월 초과부는 휴업에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 2월 21일자로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올해 신설된 내용이 폐업의 일괄처리다. 폐업 일괄처리란 우리가 그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잖아요. 개설 등록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은 또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 개설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따로따로 해야 돼, 당연히.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폐업할 때는 한 곳에서 두 개 다 처리하자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일괄해서 제출해도 되고 세무서에 일괄해서 두 개 다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이 함께 낸 거예요. 함께 내면 등록관청은 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자에게 송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세무서에 두 개 다 냈어 지금. 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서 등록관청에 송부했다면 중개업 폐업신고서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저는 아래 문장이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더 짧아서 아래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올해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올해 신설된 거니까. 뒤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인장입니다. 인장.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인장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오. 그 다음에 2번 30회 나온 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했다면 등록관청은 1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업무정지는 절대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1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공이가 인장 위반했구나. 등록관청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3번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소공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랑 같이 할 수도 있다. 인장 변경 7일 안에 다시 등록하라. 간단한 문제네요. 답은 2번이었고 휴폐업도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란에는 법인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 셋이 있잖아, 셋. 그러니까 이제 휴업신고서, 이제 원래는 휴업, 폐업, 휴업기간의 변경, 중개업 재개신고의 한 장의 서식이에요. 이제 휴업에 체크했으면 휴업신고서인 거죠. 휴업신고서에 됐든 뭐 폐업신고서가 됐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서가 됐든 중개업 재개신고 때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당연히 개공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개공인지 체크하라는 얘기야. 이제 법인이냐 공인중개사냐 아저씨냐 체크하라는 얘기니까 이 맞는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이 사람들이 좀 약해요. 좀 약하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폐업기간을 적고 휴업신고서 작성할 때는 휴업기간을 적으라고? 휴업신고서라면 휴업기간 냈죠. 뭐 넉 달, 5달 이런 식으로. 근데 폐업신고서에서 폐업기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적습니다. 폐업일. 이거 좀 약간 치사한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이 기간이 얼마를 초과한다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되죠. 잘했고. 그 다음에 등록한장에 폐업사실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취약을 이유로 할 때는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단원도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고용인, 인장, 휴폐업인데 작년에 3문제 다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만도 최대 3문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